그래서 복습을 간략하게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외기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선형외기 모형을 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어디에 존재하는? 어디에 존재하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입니다. 자, 모집단에 존재하는 내가 관심있어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어떠한 모형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집단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인 어떠한 모형? 모집단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집단 모형이 되는 거죠. 맞을까요? 얘를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 모형에는 에러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고, 에러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얘네죠.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수,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자, B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모집단 모형을 준비했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B1이 의미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X1이 증가할 때 Y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그것만 말하면 틀리죠. 정현, 그렇죠? 뭐가 통제된 상황에서 X2의 영향이 통제된 상황에서 응? 모형에 존재하는 또 다른 독립변수가 무엇에 대해서 갖는 영향? 종속변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통제가 된 상황에서의 X가 X1이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X1에 대한 모수인 B1이에요. 그래서 모형에 들어간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특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을 잘 세우면, 모형을 잘 준비하면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를 선형외계 모형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과관계를 선형외계 모형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모집단 모형을 애초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되죠. 그래서 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추론 통계 방법을 쓰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설 검정의 방법을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추론 통계에서 사용하는 가설 검정 같은 경우에는 귀무가설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선형외기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귀무가설은 무엇이라고요? 귀무가설은 x랑 y가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B1에 대해서 귀무가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가설 검정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설 검정을 통해 가지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무엇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랑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립가설이 지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X랑 Y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를 원하겠죠. 자,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죠? 일단 모수에 대한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러한 모수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수에 대한 추정식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러한 가설을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값을 가지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추정치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정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추정치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추정식을 어디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샘플이죠.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샘플에 어플라이해서 추정치를 구하게 됩니다. 맞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한다고 이 추정치랑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수의 값이랑 유사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의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면은 그리고 추정식이 성능이 좋은 추정식, 편향이 없는 추정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식을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샘플에 적용해서 구한 추정치 또한 모수랑 유사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이 추정치가 뭐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 기준이 되는 값인 0이랑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러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분포가 필요해요? 무엇에 대한 어떠한 분포? 음? 그렇죠. 추정식에 대한 샘플링 분포가 필요합니다. 세연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물음표가 2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 느낌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음표가? 어쨌든 추정식에 샘플링 분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 모수에 대한 추정식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b1 해시라고 표현을 할 텐데 얘에 대한 추정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샘플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에 이 추정식의 분포는 어떠한 분포를 갖게 된다고요? 정규 분포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정리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샘플 사이즈가 클 때만 그런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추정치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그럼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양쪽 끝에 어떠한 영역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기각 영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투테일드 테스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양쪽에 기각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요. 기각 영역의 크기는 무엇과 동일해야 된다고요? 유의 수준이 무엇이라고 했죠? 음? 뭐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혹은 일종 오류가 발생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유의 수준은 얼마로 설정을 해요? 0.05죠. 그리고 일종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두 영역의 크기의 합이 0.05가 되겠죠. 한쪽 영역의 크기가 0.025가
되게끔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추정식을 통해서 구한 추정치를 이 틸트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어디에 존재하게 되면 기각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때 사용되는 분포가 갖는 평균은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얘는 추정식의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죠? 우리가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분포를 사용하죠. 왜?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귀무가설에서 자, 얘는 지금 편향이 없는 추정식이에요. 편향이 없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추정식의 평균이 무엇과 같다? 추정식의 평균이 무엇과 같으면 우리가 편향이 없는 비편향 추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게 모수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무가설에서 얘가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는 다는 가정하에서는 예, 해당 추정식의 샘플링 분포의 평균이 0이 됩니다. 자, 얘를 그대로 쓴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얘는 정규 분포예요. 분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얘를 그대로 쓴다고요? 쓰지 않는다고요?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식이 지금 이러한 정규 분포를 가질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나요? 근데 이게 0이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모르는 게 뭐예요? 얘죠, 얘. 얘 모르죠. 얘를 구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분포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T분포가 됩니다. 왜 T분포가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순서는 알겠나요? 전반적인 순서는 저희가 이제 추론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부한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구해야 되죠. 얘를 구해야 돼요. 편향이 없는 추정식. 자, 그러한 추정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형 회계에서 사용이 되는 추정식이 뭐예요? 응? OLS 추정식이죠. OLS 추정식이 항상 언제나 편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OLS 추정식이 편향이 없으려면은 특정한 가정 두 개가 반드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 이 가정은 모집단 모형에 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편향이 없는 선형회귀 모형에서 사용이 되는 추정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집단 모형을 요렇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U는 unobserved를 의미하는 거예요. 2라고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U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집단 모형이 있어요. 지금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어도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모집단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가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떠한 추정식을 얻기 위해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얻기 위해서 그 가정이 깨지면 우리가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은 무엇이냐면 에러항의 평균이 0이라고 하는 가정이 되고요. 얘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관측치들의 에러 텀에 해당하는 값을 다 더하면 잔차,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잔차가 되겠죠. 걔네들을 다 더하면 평균적으로 0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U, 에러항의 평균이 X를 조건으로 했을 때 이거 이제 사실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야 해요. 독립변수들에 대한 벡터가 되는데 지금은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모형의 X1, X2 이런 식의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볼드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각의 독립변수들로 구성이 된 벡터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볼드체로 쓰나 그냥 X로 쓰나 상관이 없어요. 자, X를 조건으로 했을 때 독립변수들의 값을 조건으로 했을 때 에러항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경우랑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얻기 위해서. 편향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추정식의 평균이 모수랑 동일한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추정식을 편향이 없는 추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되죠. 추정식이 가져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추정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이 두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라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X랑 U가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 이 두 번째 가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X랑 U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U의 평균이, 에러항의 평균이 X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번째 가정은 언제 위반이 되는 거예요? X랑 모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위반이 되나요? X랑 에러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두 번째 가정은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나온 도출이 된 추정식이 편향을 갖게 된다고요. 왜? 가정이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1번이랑 2번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로 쓸 수 있죠. 자, 2번이 이렇게 되고 이게 몇이랑 같다는 게 1번 조건, 1번 가정이에요. 얘가 몇이랑 같다는 게 1번 가정이에요. 0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함께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가정이 아니에요. 두 개의 가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추정식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도출을 해야 합니다. 맞을까요? 자, 그리고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뭐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상관관계의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분산을 무엇으로 나눈 거예요?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곱하기로. 맞아요? 그래서 분자가 0이 되어야 합니다. 표준 편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분산, 즉 U랑 X의 공분산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얘라고요. 두 번째 가정.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향이 없는 OLS 추정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깨끗이 쓰죠.
자, 얘부터 할게요. 자, 이 U를 어떻게 도출하냐면 이 모집단 모형을 사용하면 돼요. 그럼 U가 어떻게 되죠? U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얘네들을 이항하면 되죠. 맞나요? y 빼기 b0 빼기 b1 x가 됩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추정식은 어떠한 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식을 어디에 대입을 해가지고 추정치를 구하죠? 표본이에요. 샘플 데이터. 그래서 얘를 샘플 데이터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얘는 2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모수가 어떠한 변수의 평균인 경우에 어? 그 모수에 대한 베스트한 추정식이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샘플 민이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n분의 1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되죠. 맞을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샘플에 존재하는 모든 관측치의 y 값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눴어요. 샘플 사이즈로 나눴어요. 얘는 뭐예요? 이게 뭐죠? 이거죠. 그리고 얘는 B0가 됩니다. 당연히. 왜? B0를 n개 더해서 n분의 1로 곱했기 때문에 B0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1 X 바가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얼마예요? 첫 번째 가정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B0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 구했어요.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B0랑 사실 이게 이제 추정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샘플 데이터에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B0의 추정식과 B1에 대한 추정식이에요. 어떠한 가정을 만족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정을 만족하는 지금은 첫 번째 가정만 사용을 한 거죠. 음? 자,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가정은 무엇이죠? 이거라고 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x랑 u 사이에 무엇이 0이다? 공분산이 0이죠. 자, 공분산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쓰는 거죠?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여기에서 얘의 평균이 얼마라고 했어요? 에러항의 평균이? 얘 에러항의 평균이죠. 얼마라고요? 0이에요. 0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반은 상수예요? 변수예요? 상수죠. 그럼 상수니까 밖으로 그냥 나오죠. 맞아요? 얘가 얼마라고요? u의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0이라고 한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어?
이게 얼마란 뜻이에요? 공분사한이 0이란 뜻은 얘가 0이란 뜻이에요. 이게 0이라는 것은 이게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자, 그런데 u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y 빼기 b0 마이너스 b1 x가 되는 거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얘네들도 추정식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B0에 대한 추정식과 B1에 대한 추정식 간의 관계를 먼저 구했어요. 어떠한 가정을 이용해서? 첫 번째 가정을 이용해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를 어디다 대입을 하냐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얘를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요게 헷갈리게 썼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따라왔을까요?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 민을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게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에 n을 곱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날아갑니다. 얘가 날아가요. 그리고 B1을 남겨두고 음? 다시 쓰면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야죠. 여기도 시그마가 들어가야 돼요. 소리.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B1에 대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이라고요. 얘를 어디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B1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어디에 적용하면? 샘플 데이터에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모에 있는 얘를 봐볼게요. 얘 있죠? 얘가 뭐랑 같냐면 얘랑 같습니다. 음? 자, 얘를 다시 풀어볼게요. 왜 그런지. 자, 얘를 풀면 이렇게 되죠. 시그마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얘는 x의 평균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지 이 x 변수의 합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과 같아지나요? 자, x 변수의 평균은 얘를 뭘로 나눈 거예요? n분의 1로 나눈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양쪽에 n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n x바의 제곱이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x바의 제곱을 n번 더한 거기 때문에 n 곱하기 x바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둘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x바는 어떻게 된다고요? n분의 시그마 xi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 x바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날아가죠. 맞아요?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랑 같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이나요? 분자? 얘도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냐면 얘는 무엇과 같냐면 얘랑 같아요. 똑같은 앞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푼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어오면은 이게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B1에 대한 추정식을 다시 써볼게요. 어? 이거라고 했는데 이게 뭐랑 같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모 분자에 보세요. 분모 분자에 n-1을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 자, 이 분자는 x랑 y가 갖는 무엇에 대한 추정치가 될까요?
음? 얘는 뭐예요? 공분산에 대한 추정치가 되고요. 여기는 뭘까요? x 변수가 모집단에서 갖는 뭐요? 분산이죠. 자, 그래서 보면 B1에 대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은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 것과 동일한 값이 되는 거예요? x랑 y의 무엇을? x랑 y의 공분산을 무엇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x의 분산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추정식을 통해서 나온 값이 언제 커져요? 절대값이? 이 추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추정치를 구했을 때 그 절대값이 언제 커질까요? x랑 y에 무엇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분자의 절대값이. 분자가 뭐라고요? x랑 y의 공분산이라고. 어? x랑 y의 공분산, 같이 변하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추정식을 통해서 나온 추정치의 절대값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추정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커지는지, 그리고 언제 마이너스가 되는지, 언제 플러스가 되는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어? 자, 이 추정식을 통해서 계산이 된 추정치의 값이 언제 마이너스가 돼요? 그 값의 부호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분모예요, 분자예요? 분산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식의 부호 혹은 추정식을 통해서 나온 추정치가 갖는 부호는 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공분산의 크기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B1, X랑 Y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값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고요. 자, B1에 대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어디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요거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구한 B1에 대한 추정식을 대입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B0에 대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까지는 유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가정을 이용해서 도출한 추정식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OLS 추정식과 같다고요. OLS 추정식이 뭐예요? 무엇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추정식이 OLS 추정식이 되는 거죠? 음? OLS 추정식이 Ordinary Least Squares잖아요. 무엇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추정식이 OLS 추정식이 되는 거예요? OLS 추정식은 잔차 제곱의 합, 여기 나와 있죠. 지금 UI 햇은 샘플에 있는 i번째 관측치가 갖는 종속 변수의 실제의 값 빼기 얘예요. yi 햇은 무엇이에요? 어떠한 값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도출이 된 값?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추정식을 통해서 예측이 된 값이에요. 자, 지금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에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OLS 추정식이 되는 거예요. 잔차가 이렇게 구해지죠. 특정한 관측치에 대해서. 걔네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게 뭐예요? 잔차 제곱의 합이고 걔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B0랑 B1을 찾으면 걔가 OLS 추정식이 됩니다.
자, 이 OLS 추정식이 언제 편향이 없다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OLS 추정식이 편향이 없으려면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가정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모집단 모형에 대해서 이게 0이라고 하는 가정과 그리고 이 가정이 만족할 때만 이러한 잔차의 제곱의 합을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도출이 된 OLS 추정식이 편향이 없다고요. 항상 편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OLS 추정식이. 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OLS 추정식이 정말로 편향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S 추정식 B1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앞에 거를 살펴보면. 자, 앞에서 도출한 두 가지 가정 하에서 도출한 OLS 추정식이 편향이 없으려면 얘가 무엇과 같아야 한다고요? 모수와 같아야 한다고요. 정말로 그런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yi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yi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의 모집단 모형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분자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모집단 모형에 따르면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도 들어가겠죠, i라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죠. 이렇게 돼요, 분자가. 자, 여기서 얘는 얼마일까요?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음?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n, x 바라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얘도 계산하면 nx 바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돼요. 맞나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다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다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시그마 xi 빼기 x 바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이거 아까 도출을 했었습니다. 맞을까요? 자, 이게 이제 분자의 이 두 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분모랑 같이 써보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에 이게 있죠? 그래서 B1 앞에 있던 분자 앞에 있던 분자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분이 되는 거예요. 분모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B1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정식에다가 무엇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붙일 수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쪽에도 2를 붙여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그냥 2라고 B1 햇에 대한 평균이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X가 조건으로 들어간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X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상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우리가 2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x들은 모두 다 상수로 간주가 돼요. 뭐만 상수로 간주가 안 되냐면 이 u만 상수로 간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만 이렇게 2가 붙어요. 얘는 앞으로 그냥 빠져나오고 우리가 이거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상수는 그냥 앞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을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에 의하면 얘는 얼마라고요? 예? 0이죠.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B1만 남는 거예요. 이쪽은, 오른쪽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얘가 B1이 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가정이 만족한 상황에서 도출이 된 이 추정식이 편향이 있다 없다? 편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선형의 모형에 존재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추정식의 편향이 없으려면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가정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 음?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가정? 두 가지 가정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정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추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OLS 추정식, 편향이 없는 OLS 추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OLS 추정식, 편향이 없는 추정식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기원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무엇과 같다고요? x랑 y의 무엇으로 나눈 것과 같다? 네, 공분선을 분산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은수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리스트 스퀘어즈를 만족시키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아까 잔차의 제곱 합 있잖아요. 걔를 B0랑 B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음? first order condition, 즉 한 번 미분했을 때 그 값이 0인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